안녕하십니까. 지금은 6장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자바에서는 클래스와 객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라는 키워드와 중괄호 브레이스를 열고 닫음으로써 클래스 몸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몸체에는 필드와 생성자 그리고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명에는 문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와 숫자만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예와 같이 퍼블릭,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명, 그 다음에 필드 선언, 생성자 선언, 메서드 선언 이렇게 세 가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드와 여러 가지 메서드를 같이 넣어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래스 선언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을 여시고요. 클래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컴퓨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메소드가 있지만 이 메소드는 지워버리시고요. 그러면 이게 클래스의 몸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도 아무런 컴파일 에러가 없죠. 그래서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와 클래스명, 컴퓨터라는 클래스명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퍼블릭이라는 거는 접근 제어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퍼블릭이라고 해놓으면은 이 클래스는 어디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 말고 프라이빗,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지정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건 뒤에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는 기본적으로 명사형 상태와 동사형 명사형 상태와 동사형 행위 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상태는 필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메서드는 동사형 행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형 상태 등이 명사형 상태 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에는 CPU가 있겠죠. 인트 메모리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하드 디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타입은 필드의 타입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적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인트용으로 했지만 하드디스크는 더블로도 바꿀 수 있고 다른 객체형 타입이 올 수 있습니다. 스트링과 같은 객체형 타입이 올 수도 있고요. 브레이스를 지금 제가 실수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를 지금까지는 요 네 가지는 필드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라는 걸 정해 보겠습니다. 생성자는 우선 생성자를 하기 전에 메소드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int get cpu 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소드에서는 return cpu return 1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에는 접근 제어자, 그 다음에 메소드에서 반환될 리턴 문으로 반환될 타입, 그 다음에 메소드명,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가로 열고 닫고 안에는 인자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cpUs라는 변수를 넣을 수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고요. 이 파라미터를 cpUs 이렇게 리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메소드는 int 반환될 타입명, 메소드명, 인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인자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블 메모리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반환될 타입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형태만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반환될 타입이 지정되어 있으면 리턴 키워드를 사용해서 반드시 반환될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반환 타입은 나중에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 호출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요거를 메소드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애들을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성자 컨스트럭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생성자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이 필드나 아니면 다른데 필드를 초기화하거나 작업할 때 이용을 많이 합니다. 컨스트럭터가 생긴 모습은 퍼블릭하고 클래스명입니다. 반환 타입이나 인트와 같은 반환 타입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CPU, 인트, 메모리 이런 식으로 반환 타입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수 한 그런 작업과 같은 초기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작업을 여기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클래스에서는 클래스 몸체, 그 다음에 필드, 메서드, 그리고 생성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필드도 메소드도 이거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public void set cpu int cpu와 같이 여러 개의 메소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메소드도 쓸 수 있지만 그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메소드 클래스의 몸체와 클래스를 선언하는 법, 메소드를 선언하는 법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이 클래스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많이 이제 연습을 할 때 살펴본 static void main 메소드가 있습니다. 스트링 변수 args하고 실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메인 메소드는 다른 메소드들과 틀립니다. 이것도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이 메소드는 이 컴퓨터라는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되면 무조건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실행될 때 여기 안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로직을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실행되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거 이외에도 클래스를 정의할 때 상속을 하거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될 때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의하는 방법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드시고요. 여기는 노트북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트북이라는 클래스를요. 자, 노트북이라는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메인 메소드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노트북이라는 클래스가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컴퓨터란 방금 전에 만든 컴퓨터란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extend computer를 해주게 되면 노트북이란 컴퓨터는 컴퓨터란 클래스를 무조건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이 컴파일 에러에서는 반드시 저기 구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슈퍼 키워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슈퍼는 이 컴퓨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의 슈퍼란 말은 부모의 생성자 슈퍼하고 이렇게 호출하면 부모의 컴퓨터의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할 때는 이렇게 extend하고 클래스명, 상속받을 클래스명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받을 때는 임플리먼트 키워드를 통해서 임플리먼트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를 지금 만들지 않았지만 여기다가 AAA 4개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인터페이스 AA를 0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와 상속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바의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클래스 정의를 할 때 변수를 아까 정의했잖아요. 그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접근 제어자, 변수 타입, 변수명 넣고 값을 할당해 줍니다.
값을 할당해 주지 않게 되면 뭐 기본 값이 들어가겠죠. 뭐 인트형인 경우에는 0이 기본 값이 되겠고요. 스트링 타입인 경우에는 뭐 널값, 빈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접근 제어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아니면 접근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뭐 몇 가지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를 선언할 때는 몇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가 있고요. 클래스 변수가 있고요. 로컬 변수가 있습니다. 이 멤버 변수와 로컬 변수는 이름이 중복되어도 써도 되지만 이름이 중복되면은 로컬 변수를 먼저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로컬 변수와 멤버 변수가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멤버 변수에는 멤버 변수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멤버 변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클래스는 어느 하나의 설계도고 객체는 그 설계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 여러 가지는 아니고 그 설계도를 통해서 나온 제품 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클래스는 하나지만 동일한 객체는 여러 개, 객체는 여러 개일 수 있죠. 근데 동일한 객체는 없겠죠. 물론 객체별로 메모리에 물론 저장이 될 때는 주소가 다 틀리게 되니까 동일한 객체는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그 멤버 변수라는 거는 그 객체의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 객체의 변수라면은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뭐 예를 들어 A, B 객체, B 객체, C 객체, D 객체가 있을 때 A 객체의 카운트를 의미하는 게 멤버 변수입니다. 그리고 A 객체의 sum count라는 메소드가 라는 게 이제 그 멤버 메소드라고 할 수 있죠. 그 객체 메소드고요. 클래스 변수는 A 객체, B 객체, C 객체 모두 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게 클래스 변수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는 모든 객체가 그 클래스를 에서 찍어져 나온 모든 객체가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게 클래스 변수입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와 클래스 변수의 차이를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두시고 멤버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로컬 변수는 메소드 내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로컬 변수, 메소드 안에서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는 this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컴퓨터 예제를 여시고요. 그래서 새 CPU에다가 로컬 변수 int 메모리를 선언하고 사랑 값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다가 5를 넣게 되면 이게 이 메소드 안에 있는 메모리라는 변수일까요? 아니면은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라는 변수에 5가 들어가는 걸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메모리 이 메소드 안에 선언된 변수에서 선언하고 할당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 멤버 변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동일한 이름인 경우에요. 그래서 이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this 키워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this.member에다가 5를 넣게 되면 이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의 5란 값이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this 키워드는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멤버 변수, 클래스 변수, 로컬 변수, 그래서 this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접근 제어자, 반환 타입, 메소드명, 그다음에 변수 타입과 변수명. 변수 타입과 변수명 요 소괄호 안에는 인자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변수,
파라미터 변수 타입, 파라미터 변수라고도 합니다. 이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을 때가 이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값, 인자 타입. 그래서 이 리턴 반환 타입이 지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반환 값을 넣어야 되고, 이 반환 값은 반환 타입이 값이어야 됩니다. 즉 인트형으로 반환 타입을 준다고 했을 때 이 반환 값은 반드시 인트 타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환 타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반환 타입에다가 특별한 키워드 void를 써주게 되면 이 메소드는 전혀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void를 쓸 때는 사용예와 같이 리턴문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void는 메소드의 값을 반환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키워드다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지에서 살펴봤듯이 이 void를 했을 때 우리는 안에다가 어떤 그 리턴문도 안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 setCPU라는 메소드는 아무것도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컴파일러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소드는 반드시 반환 타입이 있어야 됩니다. 메소드는 반환 타입이 없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void를 써주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클래스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생성자는 클래스가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는 아니고요,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호출될 때 생성이 되고요. 호출될 생성자를 작성하는 방법은 클래스명, 퍼블릭 클래스명, 매개변수 타입, 매개변수 리스트 타입을 목록으로 쭉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와 같이 퍼블릭 노트북,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파라미터를 줄 수 있고요. 생성자를 굳이 정의하지 않으면 빈 생성자, 인자가 없는 빈 생성자가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자바 컴파일러 내부적으로 컴파일할 때 빈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메소드에다 값을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인자로 주어졌을 때 값을 주어지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참조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경우, 값을 주어지게 되면 그대로 값이 복사돼서 값이 전달되지만 참조에 의해서 전달됐을 때는 value라는 값이 메소드에 전달될 때는 주소 값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 콜 ref라는 메소드가 호출돼서 인자로 value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이 메소드 내부에서 이 a라는 값이 value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 a라는 값에는 value에 있는 주소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주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어떤 a에다 값을 조정해서 처리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value란 주소의 값이 여기 이 메소드로 호출한 부분에서 봤을 때도 값이 변경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참조에 의한 전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클래스의 기본 구성 요소, 클래스를 어떻게 필드, 메서드, 생성자가 있었고 이 각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각각 만든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는 설계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건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지금부터는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는 배열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바에서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라는 생성자죠. new 컴퓨터라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한 뒤에 컴퓨터 앞에 왼쪽에 있을 때는 컴퓨터 타입입니다. 왼쪽에 컴퓨터 타입이라는 타입을 가지는 my라는 변수에다가 생성된 객체를 할당해라. 그러면은 지금 이 생성된 객체 오른쪽 이퀄문 오른쪽에 생성된 객체가 my라는 변수 이름에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선언 단계입니다.
컴퓨터라는 타입의 my라는 변수 이름으로 선을 하고 우측 이퀄문 우측에 new 컴퓨터라는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객체를 만드는데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 1이라는 값을 넘겨서 이 객체를 초기화하였습니다. 생성자를 호출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할당 구문을 이용해서 생성된 새로운 객체를 my 변수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걸쳐서 만들고 간단하게 컴퓨터 my equal new 키워드를 생성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라고 작업을 했던 그 파일을 여시고요. 생성자에다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this.cpu 그 다음에 인자로 받은 CPU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this.memory 여기다가는 메모리를 인자로 받은 메모리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 안에다가 이제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my라는 이름에 new 선언을 하고요. 결국엔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컴퓨터 my라는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요. my라는 타입에 new 컴퓨터 하는데 CPU에다가는 1.6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다가는 4기가 메모리 이렇게 넣고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my라는 변수에는 new 컴퓨터 근데 new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객체에는 CPU가 1이고 메모리가 4인 객체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객체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용할 때 저희가 잠깐만 사용되는 걸 보기 위해서 다 지우고 getCPU 메소드를 좀 변화를 해보겠습니다. getCPU 메소드의 리턴을 this.cpu라고 하겠습니다. this.cpu면은 뭘 받아낼까요? 지금 필드에 있는 CPU에 있는 값을 그대로 받아나겠죠. 또 하나 메소드를 추가해 볼까요? public int get memory 라는 변수로 취해서 return this.memory를 할당을 반환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성자를 통해서 이 생성자를 통해서 설정된 값이 그대로 반환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system out.println을 통해서 get my 객체 get cpu 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고 또 출력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println my.get memory 라는 메소드를 출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my라는 객체 안에는 CPU를 갖고 오도록 했을 때는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메모리는 4가 나오겠죠. 실행을 시켜볼까요? 네. 1, 4. 이 두 개를 보시죠. my라는 객체에는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러면 객체를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컴퓨터 my2 new 컴퓨터 그 다음에 얘는 CPU를 30짜리를 주고요. 메모리는 200기가 이렇게 줘볼까요? 동일하게 시스템 아웃점으로 println my2 get CPU system.out.println my2. get memory 네. 그러면은 my2는 my와 다른 객체겠죠? 다른 객체죠. 네. 다른 객체고 이 객체를 생성할 때는 CPU를 30, 그 다음에 메모리는 200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200이 찍히겠죠. 200이 찍히겠죠. 네. 출력을 해볼까요?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2하고 4와 30과 200. 분명히 my와 my2는 다른 객체고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출력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사용할 때는 아까 전처럼 my2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고요. 바로 생성한 다음에 필드명을 호출해서 아니면 메서드명을 호출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디스 키워드인데요. 디스 키워드는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하나의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객체가 나올 때 현재 객체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게 이제 디스 객체입니다. 디스 키워드로 그 객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 키워드로 그 객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접근 제어자입니다. 접근 제어자는 클래스, 패키지 또는 하위 클래스, 그 다음에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퍼블릭 같은 경우는 해당 클래스에서는 당연히 접근 가능하고 해당 패키지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하이 클래스 전역적으로 전부 다 접근이 가능한 게 퍼블릭이고요.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래스에서나 패키지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이 클래스나 전역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클래스, 패키지, 하이 클래스에서 그 클래스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전역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프라이빗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으면은 해당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자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잘못 설정해 버리면은 다른 클래스나 다른 객체,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듈에서 내 모듈을 공개되는데 잘못 만들어 놓으면 공개가 되지 않는 뭐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됩니다. 클래스 메소드, 클래스 변수입니다. 클래스 메소드와 클래스 변수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객체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래스에다가 설정해 놓은 값과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 또는 클래스 메소드로 설정해 놓으면 모든 객체에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출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네. 클래스 변수나 클래스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클래스 명점 뭐 메소드명, 파일명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선언할 때도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계속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예제에다가 클래스 변수를 선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변수를 static int RGB라고 할까요? RGB를 100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메소드 클래스 지금은 여기는 클래스 필드고요. 클래스 메소드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퍼블릭을 선언하고요. 퍼블릭 static get RGB 라고 하면 return RGB 이 변수를 호출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int죠. 반환 타입이 안 정해져 있으면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죠. 자, 이렇게 스태틱 키워드를 앞에 붙이면 이제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서드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붙일 수 있는데요. 얘네들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명을 아예 줘야 됩니다. 컴퓨터.rgb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글자가 틀렸네요. 네. 그 다음에 컴퓨터.get rgb 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클래스 필드는 클래스 명점 필드명,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 명점 메서드명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고요. 실행해 보면 클래스 변수에 할당된 값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100, RGB에 100을 설정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클래스 메서드와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처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파일명을 저장할 때 잘 보시면 알겠지만 클래스명과 동일한 파일명으로 작업을 하였는데요. 이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설정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너 클래스, 로컬 클래스, 익명 클래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요. 주로 이거는 클래스 내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보지 말아야 할 정보를 넣거나 로직을 넣거나 아니면 그룹핑할 목적으로 또는 정보를 응립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너 클래스는 클래스 내에 그리고 또 메서드 바깥에 설정되는 클래스이고요. 바깥 클래스에서 바깥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된과 동시에 생성돼서 사용하는 게 이너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클래스는 아니지만 메소드 밖에 설정되는 게 이너 클래스이고요. 그다음에 로컬 클래스는 메서드나 이제 특정 블락 내에서 설정되는 생성되는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소드 내에서도 선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익명 클래스는 로컬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메소드 내부에 설치되지만 클래스 이름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로컬 클래스는 예를 들어서 클래스하고 주민 애노와 같이 클래스 명이 지정되고 이 주민 애노가 클래스로 객체로 이제 반환될 수 있지만 익명 클래스는 별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익명 클래스라고 이름을